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5년 3월 28일 오전 10시 42분입니다. 40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3.1%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.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 인터뷰 조사입니다. 많은 변화가 있네요. 국민의힘 지지율이 33%입니다.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1%입니다. 무당층은 21%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41%, 국민의힘 33%, 그 차이는 8%포인트로서 오차범위 바뀝니다. 즉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확실하게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.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에 3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3%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. 이것은 아주 크게 떨어진 겁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1%포인트 올랐습니다.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34%, 항상 30%에서 40% 사이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. 거의 일정합니다. 그리고 김문수 8%, 김문수 장관의 이 지지율이 요사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한동훈 5%, 한동훈 지지율은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세훈, 홍준표 3%, 조국 2%, 안철수 1%입니다.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입니다. 현 정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34%,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53%, 그 차이는 19%포인트입니다. 이 차이도 더 커졌습니다. 지난주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정권 교체 53%, 정권 유지 34%, 5대3의 비율입니다. 5대3의 비율로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. 이와 연동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60%입니다. 지난주보다 올랐습니다. 탄핵 반대는 34%입니다. 그 차이는 26%포인트입니다. 이것도 상당한 차이입니다. 탄핵 찬성 60, 탄핵 반대 34.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탄핵을 원한다. 윤석열 파면을 원한다는 게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, 중도층에서는 왜 중도층이 중요하냐 하면은 조기 대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. 중도층에서는 62%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70%는 윤석열 파면을 원하고 있습니다. 70%입니다. 이 중도층이 결정적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대세는 기울었다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국민연금개혁 합의안에 대해서 찬성 38%, 반대가 41%입니다. 반대가 많습니다. 특히 20대, 30대에서는 10명에 6명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 현안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이 탄핵 찬반을 보면은 지난주에는 탄핵 찬성이 58%였습니다. 그리고 탄핵 반대가 36%로 그 차이는 22%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탄핵 찬성, 즉 파면 찬성이 많았는데, 이번 주에는 탄핵 찬성이 2%포인트 늘었습니다. 그러니까 60%가 탄핵을 찬성한다. 파면 찬성. 그리고 탄핵 반대, 즉 파면 반대는 지난주 36에서 34%로 줄었습니다. 그래서 60대 34가 되어가지고 그 차이가 26%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. 지난주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
그리고 이틀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, 이 두 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, 그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, 파면 찬성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영남에서 지금 산불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, 즉 파면에 찬성하는 여론이 전국적으로는 60%인데 서울에서는 64%로 더 높습니다. 인천, 경기도 61%입니다. 전국적으로 탄핵 찬성, 즉 파면 찬성 여론이 대구, 경북 지방을 빼고는 다 높습니다. 부산, 울산, 경남에서도 탄핵 찬성이 51%, 반대가 41%입니다. 대구, 경북을 제외한 전국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연령별로는 60대,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20대, 30대가 친윤석열로 돌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. 예컨대 30대의 경우에 탄핵 찬성이 69%, 탄핵 반대는 23%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3대1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직업별로 보면은 이 전 직종에서 탄핵 찬성이 높은데 특히 높은 데가 이 사무관리직 74% 탄핵 찬성,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전통적인 윤석열 지지층인 자영업자들도 등을 돌려가지고 54%가 탄핵 찬성, 반대는 42%, 그리고 학생층에서는 57%가 탄핵 찬성,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전업주부들은 항상 보수적인데 여기서도 탄핵 찬성이 48%, 반대가 47%로 되어 있습니다. 보수층에서도 탄핵 찬성이 30%입니다. 반대는 66%,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70%나 됩니다. 반대는 22%, 진보층에서는 94%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. 반대는 4%. 그러니까 보수는 분열되었고 중도 그리고 진보는 확실하게 탄핵 찬성으로 기울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걸 종합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은 역사의 순리고 여론의 대세다,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지금 계속 시기를 늦추고 있는 이유가 결정을 내려놓고 세부적인 문안 다듬기인지 거기서 어떤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말하는 것은 다 추측일 뿐입니다. 다만 확실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군대를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사람이라는 이 사실입니다. 이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. 군대가 국회로, 선관위로 진입한 것은 건국 이후 처음이고 그 이유가 황당무계하게도 작년 4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, 부정선거를 규명하겠다, 와 관련된 사람들을 연행해가지고 조사하겠다, 서버를 탈취해가지고 바깥에서 손보겠다, 그래서
작년 총선은 부정선거였으므로 지금 국회의원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정부하고 있다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, 즉 조작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,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. 그러면 윤석열 파면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? 그러니까 이건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정신착란증에 걸린 권력자가 군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? 여기에 대해서도 파면하지 않고 기각을 해가지고 복직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누구든지 계엄령을 펼 수 있는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닙니까? 설마 가장 머리 좋다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집단적으로 뭐 이상하게 되지 않았다면은 파면 이외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? 파면 안 하고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국군 통수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?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? 국민들이 불안하면은 경제가 잘 돌아갑니까? 이제는 시간을 끌지 말고 늦더라도 다음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서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여론이었습니다. 여론의 대세, 역사의 순리입니다. 윤석열 파면은. 감사합니다.